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부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독서에서의 핵심 찾기를 실전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작년에 이루어진 수능 문제지를 갖고 왔는데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푸는지 보시고 따라 하시면서 조금씩 연습하시다 보면은 본인도 실력이 느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딴소리 안 합니다. 바로 문제 풀러 들어가시죠. 자, 이제 1번부터 3번은 독서론입니다. 제가 독서론은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막 전략이 필요한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지문을 바로 보시고 읽으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은 간단하게 해결될 정도의 문제들밖에 없는데 저랑 일단 워밍업으로 가볍게 해보고 가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독서 이론도 이 한 장의 사진만큼 독서의 위대함을 분명하게 말해주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게 뭐냐? 독서 짱짱맨이란 거예요. 독서가 위대하다 이거야. 사진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런던의 한 건물의 모습이다. 폐하 속에서도 사람들이 책을 찾아 서가 앞에 선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은 갑작스레 닥친 상황에서 독서를 통해서 무언가를 구하고자 했을 것이다. 아, 그렇다면은 독서가 짱짱맨이고 독서를 통해서 무언가를 구하고자 했을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무언가를 구하고자 했을까? 뭘 구하려고 했을까? 이걸 보면 됩니다. 독서는 자신을 살피고 돌아볼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맞는 말이죠. 그냥 당연한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책은 인류의 지혜와 경험이 담겨있는 문화유산이며 독서는 인류와의 만남이자 끝없는 대화이다. 그죠? 대화죠. 독자의 경험과 책에 담긴 수많은 경험들의 만남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독자의 내면을 성장시켜 삶을 바꾼다. 독자의 내면을 성장시키는구나. 이런 의미에서 독서는 자기 성찰의 행위이며, 이런 의미에서 자기 성찰이고, 성찰의 시간은 깊이 사색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어야 한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 이것도 자기 성찰이죠. 자기 성찰이고, 독서 짱짱맨. 이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측을 하면서 가야 됩니다. 바로 뭐라 딱 정할 수 없는 거고 끝까지 읽을 때까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1문단에서 뭔가 중요한 그 가닥을 잡고 한 8, 90%는 이것일 것이다 추측하면서 가야 되는 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을 읽어봅시다. 이들이 책을 찾은 것도 혼란스러운 현실을 외면하려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하죠. 뭐뭐 한 것이 아니다. 혼란스러운 현실을 외면하려고 한 게 아니다. 외면한 게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자기 성찰, 스스로에게 질문, 숙고, 다 똑같은 말입니다. 또한 독서는 자신을 둘러싼 현실을 올바로 인식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논리와 힘을 지니게 한다. 왜? 성찰을 통해서. 책은 세상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데 필요한 지식을 담고 있으며, 그러니까 성찰을 할 수 있지. 독서는 그 지식을 얻는 과정이다. 그 지식을 얻으니까 성찰을 할 수 있는 거지. 독자의 생각과 오랜 세월 축적된 지식의 만남은 독자에게 올바른 식견을 갖추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도록 함으로써 세상을 바꾼다. 세상을 변화시킬 동력을 얻는 이 시간은 책에 있는 정보를 이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자신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타당한 정보인지 판단하고 분석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자기 성찰. 서가 앞에 선 사람들도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책에서 찾으려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성찰하고 뭔가 해결책을 독서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독서는 나왔네. 독서는 자기 내면으로의 여행이며 외부 세계로의 확장이다. 이 한마디로 다 끝났죠? 자기 내면으로의 여행, 자기 성찰. 외부 세계로의 확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폐허 속에서도 책을 찾는 사람들은 독서가 지닌 힘을 알고 자신과 현실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책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냥 바로 문제로 들어갑시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기억의 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이 무엇이었죠? 폐허 속에서도 사람들이 책을 찾아 서가 앞에 선 이유. 서가 앞에 선 이유. 책이 왜 중요해? 그냥 이거에 대한 답을 적으면 됩니다. 인류의 지혜와 경험을 배우기 위해. 현실로부터 이건 아니죠? 바로 답이 나왔네. 현실로부터 도피할 방법을 구하기 위해. 이런 거 그래도 안 나와 있어요. 사실 독서로는 뭔가 엄청난 전략이 필요하기보다는 글을 잘 읽어주시고, 사실 문제를 보셔도 어느 정도의 문제가 나오냐면요, 꼭 초등학교 때 도덕 과목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 같아요. 틀이 뭐 옛날 얘기한다고 뭐라 하실 수도 있는데
딱히 공부를 안 해도 그냥 좋아 보이는 게 답이야. 그냥 개꿀 과목이었죠. 독서가. 아니, 도덕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처럼 문제를 푸시면 돼요. 여기 1번 선지들도 보시면은 1번에 1번. 인류의 지혜와 경험을 배우기 위해. 좋아 보이죠? 뭐, 책을 읽는 이유? 맞잖아. 3번.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기 위해. 이것도 좋은 말이죠. 4번. 자신의 삶에 대해 숙고할 시간을 갖기 위해. 이것도 자기 성찰. 세상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지식을 얻기 위해. 문제 해결. 뭐 다 좋은 말이야. 근데 1번에 2번. 이거 이상한 말이죠. 현실로부터 도피할 방법을 구하기 위해. 뭐 이상해요. 바로 답이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2번. 보기는 니은과 같이 독서하기 위해 학생이 찾은 독서 방법이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구나. 올바른 게 4개고 틀린 게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 하나만 좀 제대로 봐주시면 됩니다. 해결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관점이 다른 책들을 함께 읽는 것은 해법을 찾는 한 방법이다.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이와 관련된 서로 다른 관점의 책을 찾는다. 문제가 무엇인지, 서로 다른 관점의 책을 읽는다. 책을 읽을 때는 자신의 관점에서 각 관점들을 비교 대조하면서 정보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한 내용을 통합한다. 여기서 핵심 내용이 나왔네요. 책을 읽을 때 여기 보기의 관점이 나왔죠. 자신의 관점에서 각 관점들을 비교 대조하고 정보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한다. 그리고 통합한다. 자신의 관점에서 각 관점들을 비교 대조한다. 이를 통해 문제를 다각적, 심층적으로 이해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관점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 생각을 발전시켜 관점을 재구성하게 됨으로써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바로 들어갑시다. 읽을 책을 선택하기 전에 해결하려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되겠군. 맞죠?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한다. 서로 다른 관점을 비교 대조하면서 검토함으로써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문제를 폭넓게 보자. 자신의 관점에서 각 관점들을 비교 대조, 비판적으로 검토. 다 맞는 말이죠. 너무 좋은 말만 다 써져 있죠? 진짜 도덕 문제라니까?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다른 관점을 비판적으로 통합하여 문제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어야겠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정보를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각 관점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평가 내용을 통합함으로써 문제의 깊이 이해해야겠군.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5번. 문제에 대한 여러 관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여기까지 맞는 말인데, 비판적 판단을 유보함으로써 자신의 관점이 지닌 타당성을 경고해야겠고, 내 말만 맞아? 니들 다 아니야. 내 말만 맞아. 바로 답이죠. 자, 다음 문제.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의 독서 기록장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옳은 걸 맞추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문제, 그리고 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 여기서 헷갈리셔가지고 틀린 걸 찾는 건데 올바른 걸 찾고 답을 체크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적절한 거를 찾는 건데 1번 읽자마자 바로 아닌 게 나온 거야. 그래서 답을 체크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기서 꿀팁, 적절하지 않은 거는 이렇게 X를 크게 쳐주고 가세요. 그럼 틀린 거 찾는 거,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 이렇게 옳은 거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옳은 거 찾는 문제, 이렇게 크게 표시하고 가시면은 틀릴 확률이 되게 적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꿀팁입니다. 앞으로 잘 표기하고 문제를 푸세요. 자, 읽어봅시다. 나의 독서 대부분은 정보 습득을 위한 것이었다. 정보 습득을 위한 것이었대. 원래 그냥 정보 습득을 위해 읽었나봐. 책의 내용이 그대로 내 머릿속으로 옮겨져 지식이 쌓이기만을 바랬지 내면의 성장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럼 내면의 성장을 생각해야겠다는 쪽으로 글이 흘러가겠구나. 윤동주 평전을 읽으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이 시간이 나에 대해 사색하며 자기성찰, 삶을 가꾸는 소중한 시간, 자기성찰. 오늘 나는 책장을 천천히 넘기며 나에게로의 여행을 You my sunshine with... 죄송합니다. 이거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이 있는데 순간 갑자기 삘 받아가지고 노래 불러버렸어. 나에게로의 여행을 떠나보려 한다. 이것도 자기성찰이지. 그냥 아까 지문에서 읽었던 그냥 자기성찰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바로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올바른 거 찾는 거죠. 삶을 성찰하게 하는 독서의 가치를 깨닫고 이를 실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바로 답이지. 삶을 성찰, 자기 성찰, 독서의 가치 깨달았다. 위에서 깨달았죠? 깨달았어. 이를 실천하려는 모습. 그냥 완벽히 답이야. 이거 답 체크하고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를 자세히 보는 거니까 다른 틀린 4개의 선지도 한번 봐봅시다. 문학 분야에 편중되었던 독서 습관 버린다. 그냥 벌써 틀렸죠. 문학 분야에 편중되었다는 말, 이런 말 안 나왔어요. 독서를 지속적으로 실천하지 못한 태도를 반성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인 독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거 우리죠? 뭐든지 계획은 장기적으로 세우긴 하는데 지속적으로 실천 못하는 태도,
저를 보는 것 같네요. 자, 틀렸고, 내면적 성장을 위한 도구로서의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독서의 방법, 안 나왔죠, 이런 거. 개인의 지적 성장에 머무는 독서의 한계를 지적하고, 타인과 경험을 공유하는 독서 토론에, 틀렸어. 자, 뭐 제가 알려드릴 것도 없어요. 독서로는 그냥 본인이 천천히 읽으시고, 핵심이라는 게 뭐 유추할 필요도 없이 바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뭐 8, 90%는 뭐 이거다 가정하고 읽어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아마 독서로는 가볍게 문제를 푸시면 정도에 되는 난이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독서론이었고, 다음 영상에서는 4번부터 9번까지 해겔의 변증법 지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